안녕하십니까. BTM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 인사이드, 이번 주 강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고 인사이드에서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시선을 좀 바깥으로 돌려서 미래 사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예고해드렸듯이 메타버스와 미래 사회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사회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를 조금 예상해 본다는 차원에서 잘 들어보시면 매우 재미있고 흥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미래를 연구하는 UN 미래포럼 대표 박영숙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영숙 대표님 이미 저희 BTN 시청자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2006년부터 뭐 정부나 대학 이런 데서 많은 미래학 강의를 해오신 걸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지금 UN 미래포럼 대표를 오랫동안 맡고 계신데 네네. UN 미래포럼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지금 한 25년 됐고요. 네. 그다음에 UN 대학교 산하의 그 UN의 뭐 기구처럼 네. 했다가 지금은 독립되어 있는데 네. 미래 예측 싱크탱크예요. 그래서 네. 4,500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네. 약 70여 개 국가의 대표단이 있고 저는 한국 대표입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네. AI넷이라는 그 예. 미래학 관련된 예. 인터넷 신문도 운영하고 예, 계시더라고요. 인터넷 신문 AI를 주로 네. 하면서 그죠. 네네. 넷, 한국말로 넷 쓰고 네. 네이버에 검색하면 있습니다. 엄청난 자료가 매일 20여 개의 기사가 올라가는데 한국에 없는 뉴스들이에요. 네. 오늘 강연 들으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면은 네네. 훨씬 많은 자료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네. 저희 불교 텔레비전과도 구면이신데 네. 2016년도에 무려 30번에 걸쳐서 미래학 강연을 저희 불교 TV와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 당시 최초로 뭐 미래 예측 강의를 할 때는 사람들이 뻥이야 또는 아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저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무시를 했는데 그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현실이다. 이미 와 있는 미래다. 미국에는 와 있고 아직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아서 그죠? 그런 것일 뿐이다. 근데 그게 다 왔어요 지금. 맞습니다. 한국에까지 다 왔어요. 예, 불과 5년 전 일인데 5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이 현실화되었죠. 그렇죠. 대부분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메타버스라는 주제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메타버스가 뭐야? 그게 과연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한 5년 지나면 이제 성큼 다가온 걸 볼 수 있겠네요. 네, 5년까지 안 기다려도 이미 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되는데 박영숙 대표님께 오늘 강연 청해 들으면서 나중에 조금 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질문하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넥스트 인터넷이다. 또는 모바일 인터넷이다. 우리 인터넷 사용하기 전에 컴퓨터 사용하기 전에 굉장히 저항했어요. 이메일 사용하기 전에 저항했어요. 안 쓰려고. 하지만 누구나 다 이메일 쓰고 누구나 다 지금 인터넷 쓰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조금 있으면 메타버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메타버스 플랫폼이 나오고 누구나 다 인터넷에 들어가듯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거주를 한다. 준비해야 할 것은 뭐 메타버스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래 예측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미래 예측을 했는데 이거는 1867년에 한 거예요. 너무 많은 마차가 런던으로 들어오면서 마차는 똥을 싸죠. 그래서 그 치기가 똥을 이제 치는데 새벽까지 치고 그래도 다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게 만약에 100년 후가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아니나 다를까 미래 예측을 해보니까 6피트 정도로 말똥에 뒤덮인다 런던이. 자,
말은 안 되네, 마차는 안 되네. 무엇을 만들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똥이 없는 이제 자동차가 개발이 되었듯이 이제 미래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하고 막아도 물결이 다가온다. 이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 공간의 융합으로 생성된 집단 가상 공유 공간이다.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현실 공간이 있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거나 남과 이제 경쟁을 해서 지거나 뭐 사람들이 현실을 좀 도피해서 재미있는 이런 세상을 그리워하죠. 그래서 가상 공간이 나왔고요. 메타라는 거는 뭐 크다라는 뜻이고 벌스는 유니버스가 줄어서 메타버스라 그래요. 그래서 가상현실이 상호작용하는 이런 혼합현실, VR, AR 뭐 이런 이야기 들었죠. MR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요. 도래했고요. 시장 규모는 뭐 2024년만 되어도 3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메타버스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우선은 뭐 시민들이 모여서 디지털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육 산업이 굉장히 또 크게 부상해서 온라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처음 온라인으로 뭐 줌으로 학습하고 이러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쉽게 배우는 거죠. 더 쉽게. 저 뒤에 가면 또 몰입 현상 환경이 또 나와요. 그래서 물리적인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거예요. 가상사회니까 온라인 속에 접속만 하면은 내가 가상사회로 돌아가서 사실상 국가의 개념이 그저 없어지거나 국가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그 다음에 직장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온라인 상에 들어가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애국심이라든가 뭐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즐기는 사람들은 더 즐길 수 있는 거죠. 내가 반드시 여기에 태어나서 여기에서만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라이브 경험을 창출하는 이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상사회, 가상현실 속에서 몰입현상 이게 최면같이 그죠? 빠져들어가서 일반 사회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타버스 가상세계입니다. 이렇게 지금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은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미 많은 돈을 벌고 있고요. 문화, 특히 뭐 여러 가지 이런 문화도 가상사회에서 먹고 사는 일이 이제 다가왔고요. 소셜미디어에서 같이 브랜드를 우리가 널리 홍보할 수 있고 3D 형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해서 메타버스 안에 세상이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다시 부동산을 투기를 하거나 멋진 집을 만들거나 빌딩을 만들거나 다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달라진다. 가상사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고 산다. 메타버스는 옛날에 불가능했던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국 시민이면서 한국 국민이면서 저기 어디 그죠 이상한 나라에 하나의 시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 세상인데 젊은 아이들 중에서 끔끔하고 어두컴컴한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재미있게 환상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여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회사를 차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 교육 시스템 훈련도 시키고 그죠? 여기서 물건도 팔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주로 가장 메타버스 안에서 지금 가장 빨리 돈을 버는 곳이 게임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 건데 그죠? 쇼핑입니다. 이 아이가 주인공 아이가 쓰고 나온 안경이 완판되었고요. 그 다음에 모자도 완판되었고 귀마개도 완판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스파셜이라는 하나의 이 공간인데 몸 전체를 안 다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많아가지고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래서 강의도 하고요.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이 그죠 전부 이게 이 공간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VR 헤드셋을 우선 착용을 해야 되고 3D로 아바타를 통해 가지고 동료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내 얼굴보다 로봇 얼굴을 하거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자기다라고 아이덴티티를 제공을 하면은 이제 뭐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디자인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전문가를 모아가지고 아이디어를 같이 듣는 거예요. 자동차를 디자인하는데, 자, 미래 사회의 자동차는 우리가 바퀴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 아, 이게 굉장히 빨리 달리기 때문에 바람을 빨리 그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가상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전문가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스파셜 랩에서 있습니다. 또 홀로그램도 뭐 당연하게 그 메타버스의 큰 하나의 기술이죠.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시라는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 있고요. 줌하고 슬랙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코로나 때문에 아주 친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화해가지고 이제는 몸 전체가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줌은 2D예요. 나하고 밖에서 보는 사람하고 2D로 이렇게 보는데 이제 3D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MS 같은 데서 이것을 개발을 했는데 그죠? 이 텔레폰 부스 같은 거예요. 우리 전화 박스 같은 것을 방 안에 설치를 해놓으면 따라랑 하고 소리가 이제 전화가 와요. 전화를 오는데 왼쪽에 전화 들고 있죠, 이 사람이. 이 전화를 이제 받으면 우리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아들이 여기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3D입니다. 2D가 아니고 줌은 2D인데 3D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먹고 뒤로 삥 돌면은 그죠, 뭐 엉덩이도 보일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는 미국에 있지만 이미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2012년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그죠, 투팍 해서 홀로그램 비전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연 못 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요. 4명, 2명 모이는데 어떻게 수천 명이 모이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메타버스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FL 미국의 경기 현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미식 축구.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러셀이라는 친구를 가까이 내가 팍 불러와서 메타버스로 아주 저 멀리 있는 그죠, 저 사람을 가까이서 내 바로 눈앞에서 어떻게 던지고 공을 어떻게 던지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달리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감 있게 그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스포츠 게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벤트가 추락했습니다. 이벤트도 못하고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뮤지컬도 못하고 극장도 제대로 못 열고 이벤트가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신 뭐가 뜨느냐면 메타버스 이벤트가 이제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옛날에 그죠? 노래 판에서 테이프로 갔습니다. 테이프 넣어가지고 우리 눌러가지고 노래를 듣다가 CD로 갔다가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간 거예요. 스트리밍으로 갔다가 그게 전부 다 스포티파이로 완전히 변해서 그죠? 이제 스포티파이로 음악을 듣고 받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듯이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멋진 이런 음악 그룹이 공연을 하면요,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춤을 추면서 고함을 치면서 침을 튀겠죠. 이제 이게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뭐 제대로 다시 변해서 그 옛날로 회복해야지. 이게 상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코로나 모로나 사로나 계속해서 변형이 나오고, 코로나의 의미는 그죠, 이유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도심 인구 집중, 과다한 육류 소비 때문에 이런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는 영원하다. 앞으로 감기처럼 우리 곁에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하고 이제 어떻게 가겠는가? 가상 현실로 가든가, 그죠? 이벤트 산업의 넷플릭스는 누구일까? 그 옛날에 영화관이라든가, 그죠? 뭐 할리우드를 넷플릭스가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산업의 넷플릭스는 메타버스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온라인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는 재미가 없었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메타버스로 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거대한 행사나 집회나
데모나 뭐 콘서트가 완전히 감소하고 이런 이벤트들은 이제 메타버스로 가상현실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게 지금 메타버스로 만들어진 이미 공연 현장들이에요. 공연 현장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미 가상 가수입니다. 그죠? 가상 가수가, 일본의 가수가 공연을 하면은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그죠? 이 메타버스 속에서 재밌게 한다. 또 포트나이트라는 데가 있어요. 포트나이트가 지금 여기 아주 인기 있는 이런 이벤트를 하는 이런 그 회사인데, 포트나이트는 점점 초현실적으로 가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프로그램, 이 포트나이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 그 뮤직 그룹이 노래하고 있는 모습, 뭐 아니면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속에서 보여줍니다. 특히 워너, 옛날엔 워너 브라더스라고 했는데 워너 회사에서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거대하게 투자를 하고, 워너는 이제 미래의 영화 산업은 메타버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패션도, 의상도 지금 메타버스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쇼핑, 패션쇼 이런 것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서 옷을 입어보고, 오른쪽에는 이제 메타버스는 모바일 인터넷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바일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인터넷은 인터넷이었죠. 그게 모바일까지 들어오는 게 메타버스라고 하고 있고, 이미 의상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와가지고 옷을 백화점에 안 갑니다. 방 안에 앉아가지고 옷을 입어보고 색깔도 변해보고 뭐 다양하게 해서, 그죠,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뭐 내가 죽고 난 뒤에 올 거야가 절대로 아니고 이미 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미 와 있지만 널리 퍼져 있지 않아요. 특히 한국에 퍼져 있지 않아요. 이미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여기에 투자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돈 벌기 위해서 메타버스 세상으로 들어온다. 메타버스 속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금 현재 벌고 있는 데가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이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로 뭐 크게 이동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메타버스 모바일 게임이 지금 이미 구축되어 가지고 5가지 방법이 몰입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인프라를 그저 개발을 하고 있고, 모방형 표준도 구축하고, 소셜 기능이나 경험을 채택하는 이런 분산된 경제를 이미 이룩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행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산업 메타버스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방콕에서 집에서 메타버스에 이제 가상현실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구글 얼스가 이미 나와가지고 가상현실로 세계 일주 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구글 얼스에서 VR로 해서 메타버스로 들어와서 한번 누르면 한 칸씩 내려가는 거예요. 저 공중에서 시작해서 내려가서,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한 칸 내려간 거고, 도시 전체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길이 나왔고, 길에서 여기 꽃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서 그냥 구경을 하는 거죠. 이게 메타버스의 여행 관련 프로그램들입니다. 너무 많은 이 가상현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특히 5G가 들어오고 이제 죽어 있는 그림 대신에,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미대하고 음대 보내지 마라. 앞으로 전부 AI라든가 이런 메타버스가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음악은, 그죠, 얘들은 잠을 안 자요. AI 로봇이 잠을 안 자면서 밥도 안 먹어요. 그죠? 화장실도 안 가면서 연습하는 하고, 아이가 잠자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그죠? 스트레스 받고 경쟁을 못한다. AI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라이브 아트입니다. 움직이는 그림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그림은 아무도 안 사요. 예, 죽어 있는 그림 대신에 살아있는 그림, 라이브 아트의 시대가 오면서, 예, 메타버스 속에 있는 장식은 라이브 아트입니다. 메타버스라는 큰 가상 세계에서는 라이브 아트만 팔린다,
저 죽어 있는 그림은 움직이지 않는 그림은 팔리질 않아요. Awakening Health라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Awakening Health는 앞으로 로봇이 아바타가 되어서 나를 대신하는 이런 메타버스 세계에서 사실은 80억 명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이 80억 명이 각자 아바타를 만들 것이다. 내가 나의 아바타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100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예, 박영숙이 강의하는 박영숙, 노래하는 박영숙, 춤추는 박영숙, 거기에다가 작가, 글 쓰는 박영숙 해서 여러 군데에 내가 대신해서 그죠? 아바타로 자, 이렇게 보면은 소피아 로봇을 만든 회사예요. 어웨이크닝 헬스라는 회사는 소피아 로봇은 40억 명이 리뷰를 했고요. 보았고요. 10억 명의 팔로워가 있는 이 소피아 로봇이 돌아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진 찍겠다고 달려붙어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의 도지사님은 소피아 로봇을 한두 대 데리고 다니면 정치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이 가면은 오히려 도망가는 사람 대신에 얘가 있으면 와서 사진 찍겠다 이렇게 소피아 로봇을 이야기하는데 이 소피아 로봇을 얼굴로 나의 로봇으로 만들어서 얘보다 조금 다른 아이들을 만들어서 나의 아바타로 아바타에 스킨 입히고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다. 이 소피아 로봇은 동생을 만드는데 지금 보이는 이 아이가 그레이스 간호사 로봇입니다. 이 간호사 로봇은 여기 체온기도 있고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손을 흔들어 봐라 해가지고 당신 중풍기가 있어요. 당신은 얼굴 보니까 간암이에요. 간염이에요. 간이 안 좋아요. 이게 앞으로는 간호사를 대신해 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전부 메타버스 속에서 이제 이 병원을 아니면 간호사를 대신해서 간호사의 조력, 간호사를 도와서 의사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특히 미래에는 노인들의 엄청나게 많은 노인들이 지금 오고 출산은 우리나라에서 최저 출산율이에요. 0.64거든요. 서울은. 부산은 0.63. 일본은 1.3입니다. 출산율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젊은 아이들이 없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이런 로봇을 보내서 노인들을 도와주는 특히 치매 노인들을 도와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가상사회 속에서 메타버스 속에서도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이런 시설을 그죠 이용을 하는 활용을 하고 의료시설이겠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다양한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메타버스는 이제 넥스트 인터넷이다. 다음번에 다가오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 세상의 변화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 다음 오는 건 뭐냐? 인터넷 다음은 뭐냐? 메타버스다. 그죠? 메타버스는 또 모바일 인터넷이다. 이제 핸드폰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모바일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인터넷이다. 그게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되느냐? 쇼핑도 있고요. 문화도 있고요. 이벤트도 있고요. 교육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메타버스는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한데 그것을 인간이 모든 것을 기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AI가 데이터를 그죠 엄청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 사회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정립을 해주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AI 인공지능이 담당을 하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는 인공지능 없이는 존재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 세상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강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인상적으로 봤고요. 예. 밖에서 보면서 굉장히 저도 처음 보는 영상들이 많고, 예. 저도 조금 IT나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생경하게 접한 장면이 많아서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은 이제 그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들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도 이제 메타버스가 들어왔다. 예. 그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네. 오늘 아까 들어오시기 그렇죠. 전에 소개해 주셔서 봤더니 가톨릭 쪽에서 종교의 여러 가지 뭐 교구라든지 뭐 이런 그 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화 되고 있다 이런 뉴스였는데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종교 특히 외국에서는 교회에 옛날부터 안 가고 있어요. 유럽 쪽은 그죠. 막 많이 참석을 안 해요. 참석이 저조한데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캐톨릭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못 나오니까 외국에서는 봉쇄가 돼야 됐잖아요. 아예 그냥 모두 집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봉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가 들어온 거예요.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이고 집안에서 인터넷처럼 접속해가지고 그 안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교구해서 그죠. 거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아까처럼 아바타로 변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또 뭐 어떤 종교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내가 어디든지 접속해서 어느 나라의 종교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교구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종교가 굉장히 모호해지면서 또 확장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신도라는 이런 개념도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요. 앞으로 종교는 아마 메타버스 쪽으로 확 넘어가지 않을까. 불교도 지금 다양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여러 나라에 있는데 그죠. 우리나라가 빨리 불교의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 불교인들을 우리가 다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빨리 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BTN이 해야 된다. 제가 주장합니다. 최근에 보니까는 그 유튜브 속에 정말 그 가장 핫한 분이시죠. 법륜스님. 법륜스님께서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정토법당과 정토불교대학을 오프라인 법당을 모두 폐쇄하고 모두 다 온라인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올 초부터 하셔갖고 지금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메타버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온라인에 들어갔다고만 해서 내 얼굴이 그대로 나오고 뭐 그죠. 이거는 줌처럼 회의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속에서 실제로 느끼면서 이제 아바타로 내가 등장을 하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그죠. 그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건물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꾸며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지만은 그게 변형해서 그게 빠른 속도로 변형하면은 메타버스로 하면은 훨씬 더 큰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도 그 메타버스와 같은 그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 적응할 뿐만 아니라 앞서 나가서 그죠. 신도를 늘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보면은 종교계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사실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탈종교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탈종교화되는 현상 속에서 종교가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탈종교화될 수도 있고 다시 종교화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탈종교화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고 너무나 다양한 지금 메타버스까지 막 나와 있지만 영역을 확장시켜가지고 종교가 너무 강력하게 뭐 성경 공부만 해라 또는 불경만 공부해라 이런 게 아닌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평정을 찾아주고 행복을 찾아주고 이런 쪽으로는 아주 넓힐 수 있다. 확장할 수 있다. 신도를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앞서 소개해 주신 내용들이 워낙에 뭐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서 무슨 뭐 쇼핑, 콘서트, 패션, 교육까지 뭐 다루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십니까? 제 생각은 돈이 되는 분야는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도 그죠. 플랫폼이에요. 페이스북처럼 사람들이 페이스북 안에 들어가서 막 자기 기록 남기고 또는 뭐 사진 남기고 거기 안에서 저 광고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죠. 메타버스 플랫폼을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페이스북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까지는 메타버스고 그 다음에 문을 하나 열면은 여기는 이제 뭐 롯데백화점
네. 그죠? 네. 가서 쇼핑할 수 있는 거고 네. 여기는 신세계 백화점 해서 네. 들어가서 네. 여기까지 들어가는 데에 네. 뭐 5원을 받는다, 10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플랫폼 사업이 제일 돈이 많이 되고요. 예, 예, 예.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로는 게임이죠. 네. 그런데 앞으로는 교육 산업이 굉장히 커집니다. 교육 네. 산업. 근데 이 모든 것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너무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인공지능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 메타버스 사업한다 하면서 인공지능 모르면 아 이거 가짜입니다. 그 회사는 가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서 네. 그 AI 프로그램으로 이제 네. 예, 관리하고 조정하고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와 같은 것들이 활성화돼서 정말 가상현실에만 막 몰입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직업, 예. 일자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일자리는 현실에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지고요. 네. 대부분 메타버스 안에서 디자인 해가지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건물 올리는 거, 뭐 디자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텔레비전 봤을 때 그죠. 바보 상자라 해서 텔레비전 많이 보면은 막 야단치고. 근데 텔레비전 보는데 지금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인터넷 많이 본다고 해서 게임 중독이 뭐 인터넷 이 세상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오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메타버스 중독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지만 또 다른 기술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가상현실 속으로 옮겨가고요. 가상현실 속으로 옮겨간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쁜 점도 많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아바타를 누군가는 박영수 얼굴을 똑같이 해가지고 그죠? 저처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서 제가 하던 강의를 다 가져가서 자기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누군가는 지금 현재 뭐 대통령 얼굴을 하고 네. 이런 것을 정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죠 가짜였다라든가 네. 뭐 다양한 것들 네. 그리고 그 안에 특히 뭐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네. 예, 사기꾼들 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해서 이미 메타버스 속에 법적인 이런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 UN 미래 포럼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뭐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서 메타버스 속에서도 법, 그죠? 규정, 규율 뭐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손해 보지 않고 그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메타버스 속에서 살 수 있죠. 네. 네. 제가 뭐 들으면서 뭐 네. 계속 들을수록 굉장한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미국의 한 불교 잡지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그 박사님께서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이 명상을 하는데 명상의 수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헤드셋을 쓰시고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제 헤드셋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극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인 자극도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이 뇌파 fMRI 그 촬영을 통해서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수행의 정도를 파악하고 측정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네. 우울증 치료라든가 이것을 쓰고 난 뒤에 우울증 치료 또는 페인 막 마이그레인 두통. 해가지고 막 두통 이런 치료 같은 거 이런 거 정신적으로 그죠 자극을 줘가지고 낫게 하는 이런 의료적인 이런 치료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메타버스 프로그램도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게임 중에서 가장 중독성이 높은 게임이 그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아이템도 취하고 어떤 단계를 넘어가고 이런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메타버스 때문에 잘못하면은 사람이 그 가상 세계에 빠져서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중독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게 그 역할이 지금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 게이머가 들어와요. 보면은 얘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게임의 레벨을 그죠 보고 얘보다 훨씬 더 높은 각도로 이
게임의 상대 파트너가 되면은 얘가 재미없어 떠나기 때문에 이만큼 실력이 있더라도 인공지능은 여기에 같이 와서 이 사람이 더 오랫동안 게임 속에서 뭐 활동을 하도록 하고 유도를 해가고 등등 해서 인공지능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특히 메타버스나 이런 가상 세계에 들어가면 아까처럼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색상이 있대요. 인간의 눈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색상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너무나 다양한, 너무나 화려한, 너무나 깨끗한 이런 색상들이 지구촌에 없는 색상들이 가상 세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침취가 되면은 일반 세상으로 나오기 싫다. 가상 메타버스 속에서만 살고 싶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거기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은 뭐 성차별, 무슨 차별, 무슨 차별, 나이 차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20대로 계속해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죠? 내가 10대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성별도 바꿀 수가 있고, 뭐 다양하게 나의 역할을 바꿀 수가 있는 이런 메타버스 세계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밖에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제 생각에는 저는 미래학자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 왜냐하면 현실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현실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그죠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또 들어가서 세상을 만들어 놓거나 우리가 들어오게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당신에게 행복을 줍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세상 속에서 불행해요. 제가 가진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이 저를 너무 불행하게 해요. 했을 때 메타버스 안에서 자기가 어떤 감각적인 욕망일지라도 어쨌든 그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다면 그건 진짜 행복인가요? 아니면 가짜 행복인가요? 그게 진짜 행복이죠. 진짜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불만이 있으면 어디 뭐 자살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뭐 70이 되어가지고 이제 세상이 끝났어 하는 사람도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20대로 만약에 활동을 한다면 또 다른 세상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는 은퇴해서 65세 은퇴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 정보들을 그냥 없애는 그죠 공무원들 뭐 아주 교수들이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서 나이는 있지만 들어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전부 다 그 안에다가 그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라든가 삶의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정말 많이 있다. 메타버스 안에. 보통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제 뭐 조지 오웰의 1984나 올더 헉슬리의 그 멋진 신세계나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흔히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을 감각적인 욕망의 만족에만 가두게 된다면 사람이 정말 그 안에서도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인간은 변화에 적응한다. 그리고 최악 또는 뭐 최선의 그죠 그를 잘 조절해서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죠. 막 극적으로 가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중간으로 모아가는 이런 능력들도 있고 특히 AI를 가지고 뭐 우리가 아주 그 디스토피아적인 이런 사회를 또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많이 만들 수 있고 저희는 아무튼 저는 공무원을 오래 했어요.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이 공무원 마인드는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안 좋아지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바꾸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디스토피아를 유토피아로 만들어야 된다. 유토피아라는 의미가 없으면은 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이런 것을 또 뭐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죠? 좋은 세상이 온다 이렇게 봐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이신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그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아니라 유토피아적인 메타버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AI가 제가 영국 정부에 들어가서 82년도에 막
AI 인공지능을 투자를 막 하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네. 인공지능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네. 한국말로 인공지능이라고 해 지성, 인공지성 뭐 다양한 이야기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50년 늦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 뭐 지금 중국만 해도 미국만 해도 메타버스 페이스북이 달려들어가지고 오큘러스 리프트 이걸 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게 벌써 뭐 2조 원을 주고 샀는데 그게 10년 전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2조 원을 주고 별거 아닌 걸 샀단 말이죠. 그렇게 많이 투자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투자하지도 못하면서 이게 기본이 되는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의 디벨로퍼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굉장히 뭐 없어요. 많이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 능력,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그렇죠. 메타버스는 뭐 우리가 IT니 뭐 이런 세상이 같은데 실제로 안에 깔려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이다. 그럼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뭐 그렇죠. 교육을 많이 시키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래야겠네.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소피아 로봇 만드는 회사에서는 무료로 막 이 인공지능을 가르쳐요. 그래서 저변을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희한테 유엔 미래 포럼 연결시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아, 오늘 뭐 그 여쭤보면 여쭤볼수록 너무 재미있고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 대표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1999년 개봉한 영화 매트릭스 기억하실 겁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 속의 또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로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철학적인 논쟁부터 종교적인 논쟁까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런 영화적인 상상력이 지금은 어쩌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바로 메타버스 이야기죠. 근데 매트릭스에서 영화 속의 인물인 모피어스는 영화의 주인공인 네오에게 알약 2개를 주면서 말합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매트릭스가 지배하는 이전의 현실로 돌아가서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살 것이다. 빨간 약을 먹으면 이 세상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오는 빨간 약을 먹었죠. 우리에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알약을 선택하게 될까요? 앞으로의 메타버스가 가져올 세상, 과연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우리는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알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